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파트 가격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에서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강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발전은 서울 중심에서 이루어졌죠. 강북의 중심에서 이루어졌죠. 강북 쪽에 있는 중심에서 이루어졌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쪽과 남쪽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고 서쪽과 북쪽은 차단이 됐죠. 발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단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저번 시간에 서쪽에 살펴봤죠. 서쪽이 차단된 이유는 남쪽 중심에 서울 현충원이 있죠. 국립묘지죠. 그 묘지에 의해 발전이 막히고 또 낙후된 주택들로 인해서 발전이 멈췄다고 했죠. 이번 시간에는 강북을 살펴볼 건데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그래요. 동쪽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한강이 있으니까 단절이 있는 거죠. 그래요. 물론 다리가 많이 놓여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단절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낙후된 주택으로 인해 그렇겠죠. 그건 다음 살펴보기로 하고 볼게요. 지하철역을 보면 되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서쪽으로 막힌 이유를 뭐 동작, 총신대 입구 뭐 이런 데를 살펴봄으로써 그래요. 확인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동작에서 강을 건너면 이촌이 있죠. 그래요. 제일 가깝죠, 이촌이. 그리고 또 어떻게 강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옥수역에서 또 압구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강을 건너서 이 강 있죠, 강. 그래요. 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기 강남구청 있고 여기 그래요. 강남구청역이 있죠. 여기서 또 강을 건널 수가 있죠. 서울숲. 또 서울숲에서 강을 건너서 갈 수 있어요. 또 어디가 있나요? 그래요. 여기서 건널 수가 있죠. 강변역에서 잠실 나루역으로 건널 수가 있죠. 그래요. 중심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우선 이제 이촌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촌역에는 바로 옆에 뭐가 있나요? 건녕 한가람이 있고 뭐 한강대로가 있고 막 그렇죠. 그래요. 건녕 한가람하고 한강대로를 보면 되겠죠. 건녕 한가람은 2009년도에 5억 9천만 원 했고 2012년도에 5억 4천만 원 했죠. 25평형이죠. 근데 이게 15억까지 올랐죠. 2020년 9월 기준으로 많이 올랐죠. 2009년 기준으로 154%가 올랐어요. 2012년 기준으로 그래요. 9억 6천만 원, 177% 올랐어요. 40평대는 어떤가요? 2012년 기준으로 한 134% 올랐죠. 많이 올랐죠. 송파구 팝그림은 어떤가요? 25평형이 168% 올랐죠. 물론 40평대 또 163% 올랐어요. 25평형을 보면 되겠죠. 25평형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30평대는 따라가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어떤가요? 이천동 한가람이 더 많이 올랐죠. 그래요. 더 많이 올랐어요.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예요. 그냥 한가람 이 자리도. 근데 이 지역은 문제가 뭐냐면 쭉 보니까 그냥 한가람만 상승률이 되게 좋아요.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죠.
근데 다른 아파트를 보면 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바로 옆에 한강대우가 있죠. 그래요. 60제곱미터면 25평형이죠. 이거는 상승률이 141%예요. 그리고 30평대는 111%.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져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가람 자리가 좋은 자리다. 이게 입증이 되죠. 한 자리가 좀 좋은 자리예요. 이촌역 부근에서는 한강대우도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요. 한가람 자리가 더 좋은 자리예요. 12년도에 5억 4천만 원 했죠. 이천도 한강대우는 6억 2천만 원 했죠. 근데 똑같이 이제 15억 같아져 버렸죠, 가격이. 그래요. 더 비쌌죠. 이천동 한강대우가 처음에는 2012년에는 훨씬 비쌌죠.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격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8월 기준이죠. 가격을 비교하면 송파구 파크리오가 좀 더 비싸죠. 한가람보다도 좀 더 비싸죠. 그래요. 근데 큰 차이가 나진 않죠. 한 단계 아래 정도로 보면 되죠. 송파구 파크리오도 송파구에서는 어떤가요? 좋은 위치잖아요. 한강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한가람이 있는 위치는 어떤가요? 송파구 웬만한 집보다는 입지가 좋겠죠. 그래요. 근데 뭐 다 좋지는 않으니까 용산역 쪽 보면 이촌역 근처는 다 균등하게 좋지는 않죠. 저번 시간에 본 그 어떤가요? 흑성역 근처는 다 좋았죠. 그런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있나요? 옥수역이 있죠. 옥수역. 여기서도 강을 건널 수가 있죠. 옥수역 근처도 봐야 되겠죠. 어떤 아파트가 있나요? 옥수동 삼성 아파트가 있고 옥수 하이츠 아파트가 있죠. 그래, 이 두 개 살펴보면 되겠죠. 옥수동 삼성 아파트는 2012년 기준으로만 볼게요. 2012년에 4억 원 했는데 2020년에 10억 2천만 원 하죠. 25평형이죠. 30평대가 5억 4천만 원 했는데 13억 8천만 원 하죠. 155%씩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요. 좋은 자리예요, 여기도. 상승률이 파크리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그래요. 용산구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 한가람보다는 떨어지지만 한강대우보다는 좋잖아요. 그 입지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요. 옥수 하이츠 아파트는 어떤가요? 이것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보면 152% 올랐어요. 작게 오른 건 아니죠. 그래요. 입지가 용산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가요? 서울숲역이 때 했죠. 또 동쪽으로 이동했죠. 서울숲역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압구정 로데오역에 도착하죠. 수인 분당선이죠. 그리고 또 2호선도 보이죠. 뚝섬역이 보이죠. 그래요. 지하철 역 두 개가 보이죠. 교통의 요지죠. 이 지역이. 그래요. 성동구 한진타운을 봤어요.
2012년 기준으로만 볼게요. 2012년 기준으로 4억 2200만 원이죠. 2020년에 이제 12억 2500만 원으로 올라왔죠. 25평형이죠. 몇 프로 올랐나요? 190% 올랐어요. 30평 때는 어떤가요? 5억 5천만 원 하던 게 14억 9천만 원 올라왔어요. 170% 올라왔어요. 파쿠리오보다 상승률이 더 높죠. 상승률이 더 높아요. 좀 오래된 아파트죠. 1994년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평대가 15억 하죠. 새 아파트는 좀 더 비싸죠. 이것도 한 20억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싸게 거래된 거지, 결국 파크리오보다 싼 아파트는, 싼 입지는 아니죠. 그래요. 한 개 더 봤어요. 강변 동량을 봤어요. 강변 동량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한강 바로 옆에 있죠. 그래요. 그리고 한진타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한진타운. 여기는 더 입지가 좋겠죠. 강강 바로 옆에 있으니까. 파크리오도 강 옆에 있었죠. 강변 동량을 보면 근데 작은 평수가 없어요. 그래서 84제곱미터만 봤어요. 2012년도에 거래된 게 없어요. 2013년 6월 보니까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19억 7천만 원이에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239%가 올랐어요. 파크리오는 어떤가요? 파크리오 163% 오르고 8월달에 19억 4천 했죠. 거의 가격이 같죠. 그래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강북에서 핵심 요지가 어딘가요?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강변 동량과 한진타운이 있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이 강북에서는 핵심 요지인 거죠. 그래요. 잘 보세요. 개발이 잘 돼 있잖아요. 무슨 아파트가 곳곳에 있고, 큰 평수 아파트들이 쭉 있고, 그렇죠. 좋은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2012년도 보면 한 5억 8천만 원 했죠. 근데 지금은 19억 7천만 원. 파크리오랑 거의 비슷하죠. 파크리오는 40평대가 얼마 했나요? 한 2013년 근처에. 훨씬 비쌌죠. 그래요. 7억 3,500만 원 했어요. 한 단계 위였죠. 근데 지금 같아져 버렸죠. 그래요. 입지가 좋은 곳은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그 입지라는 것도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조건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강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어디에 위치했냐 이거는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연적인 조건과 뭐가 결합되나요? 사회적인 조건이 결합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제 입지가 결정이 되는데, 자연적인 조건은 어디가 좋나요? 송파구가 좋나요? 아니면 그래요. 그래 성수동 쪽이죠. 그쪽이 좋나요? 성수동 쪽이 낫다는 거예요. 서울의 중심에 있잖아요. 거의 중심에 가깝죠. 동작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재개발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적인 조건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파크리오는 왜 그렇게 좋을까요? 자연적인 조건을 보면
서울 중심에 안 있잖아요. 송파구가. 사회적인 조건이 좋아져서 그렇게 좋은 거죠. 만약에 사회적인 조건이 동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수역이 이 뚝섬면 근처가 더 뜨겠죠. 동작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어떤 조건이 입지를 좋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성수동은 어떤가요? 그러면 이쪽은 어떤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송파구 쪽 그 파크리오 이런 쪽과 비교할 때 한 단계 아래였죠. 가격을 보면. 근데 지금은 거의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요. 개발이 돼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요? 그렇죠. 또 뚝섬 유원 지역에서 남쪽으로 갈 수가 있죠. 광진구죠. 그래요. 7호선이 건너가는 거죠. 여기도 여러 아파트가 있죠. 근데 이제 이쪽은 좀 약간 외곽이죠. 중심에서 많이 벗어났죠. 한번 볼까요? 한강우성과 이튼타워 리버 3차가 있어요. 2012년도에 5억 5천만 원 하던 한강우성이 2020년에 11억 2천만 원 해요. 2012년 기준으로 한 103% 올랐어요. 5억 7천만 원 올랐죠. 적게 오는 거 아니죠. 근데 중심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옥수 삼성 같은 경우에는 155% 올랐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서울 숲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한 190% 올랐죠. 근데 뭐 30평대라 하더라도 170% 올랐죠. 그런데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니까 이제 103%로 떨어져 버리죠. 84제곱미터가. 또 이튼타워 리버 3차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4%예요.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나요? 가격이 비슷했죠. 2012년도에는 5억 5천만 원 했죠. 강변 동양은 5억 8천만 원 했죠. 거의 비슷했죠. 성동구 한진타운은 4억 2,200만 원 했죠. 오히려 더 쌌죠. 근데 다 더 비싸졌죠. 더 비싸지면서 또 상승률도 굉장히 컸죠. 상승률이 커지면서 더 비싸진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84제곱미터 아파트 보면 용산구 한가름 어떤가요? 7억 8,300만 원 했죠. 2012년도에. 지금 얼마나 18억 4천만 원 하죠. 상승률이 134%죠. 84제곱미터 아파트예요. 좋은 데죠. 또 많이 올랐죠. 134% 적게 오는 게 아니죠. 송파구 파크리오는 어떤가요? 7억 3,500만 원에 가격이 비슷했죠. 19억 4천만 원 하죠. 용산구 한가람보다 조금 더 비싸졌죠. 예전에는 용산구 한가람이 더 비쌌죠. 그래요. 163% 올랐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용산구가 또 개발이 되면 용산구에도 보면 낙후된 지역이 많죠. 그런데 개발이 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위치상으로는 용산구가 더 유리하죠. 자연적인 조건상으로는. 그래요. 성동구 삼성은 어떤가요? 5억 4천만 원 했죠. 지금 그런데 13억 8천만 원 하죠. 한 124% 올랐죠. 그래요. 좀 강남하고 좀 차이가 더 벌어졌죠. 그래도 뭐 작게 오는 건 아니죠. 입주 나쁜 데는 아니죠.
성동구 강변 동량은 어떤가요? 5억 8천만 원이죠. 성동구 삼성하고 그렇게 입지상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지금 얼마나요? 13억 9천만 원 하죠. 19억 7천만 원 하죠. 그래요. 239% 올랐어요. 송파구 파크리오 상승률을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송파구 파크리오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요. 어떤가요? 새로이 확 부각해버린 거죠. 그래요. 부각한 지역인 거예요. 유망한 지역인 거죠. 옛날에 송파구 강변 쪽보다 파크리오 쪽보다 한 급 아래였는데 이제 같아져 버린 거예요. 강변 동량은 또 오래된 아파트죠. 그래요. 한번 볼까요? 19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파크리오는 2008년도에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한 20% 더 비싼 게 정상이잖아요. 파크리오가. 근데 가격이 더 같아졌던 건 뭔가요? 넘어섰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거죠. 광진구 항공 우승 어떻게 됐나요? 5억 5천만 원 했죠. 지금 11억 2천만 원 하죠. 성동구 삼성은 5억 4천만 원인데 13억 8천만 원 하죠. 옛날엔 비슷한 급이었는데 광진구 한강 우승은 한 급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같은 30평대면 이쪽에서 11억 2천만 원 하는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낫겠죠. 비교가 가능한 거죠. 다 좋은 곳이에요.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곳이 또 어디가 있나요? 동작구 명수대 한양이라 했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3,500만 원 했죠. 근데 13억 하죠. 200% 올랐죠. 6월달 기준이죠. 지금 한 8월달 기준으로 하면 15억 하겠죠. 근데 동작구 명수대 한양은 되게 오래된 한 30년 된 아파트죠. 거기에다가 두 동밖에 안 되죠. 송파구 파크리오는 대단지죠. 다른 걸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했죠. 같은 지역에 아크로 리버하이 밑에 있죠. 2018년도에 지어진 거. 별 차이 안 나요. 59평 15억 9천만 원, 송파구 파크리오 16억 8천만 원, 84제곱미터 19억 원, 송파구 파크리오 19억 4천만 원, 거의 같죠. 조금 아크로 리버하임이 조금 싸다 할 수도 있죠. 근데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동작구는 좀 예전에는 좀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많이 떨어졌어요. 4억 3,500만 원 했죠. 그렇죠. 근데 확 이번에 최근 5년간 확 부상해버린 거죠. 그래요. 어디가 크게 부상을 했나요? 동작구 쪽과 성동구 쪽이 이렇게 부상을 했죠. 동작역 있는 곳과.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볼까요? 지하철역 보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통하는 지하철역은 많은데 특히 부상이 된 곳이 동작역 쪽과 또 어딘가요? 서울숲역 이쪽이 크게 부상을 했죠.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부상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향후 전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서쪽과 북쪽이 그쪽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요. 발전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빨리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요? 큰 비용 안 들이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럼 거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이기보다는. 그럼 발전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아지면 어떤가요? 계속 확인하죠.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발전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공급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을 못하면서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겹집 상태에서는 급등을 하죠. 그래요. 아파트도 공급 안 되면서 겹집 상태에 이르고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공급해서.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안정이 되죠. 그 여러 번 증명이 됐죠. 현실에서도 검증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